통일시대의 우리말 학습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지닌다. 128쪽의 학습활동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하고 내각, 외각, 동의각, 막곡지각 먼저 띄어나는데요. 수학용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각은 다각형 안쪽에 있는 각. 두 번째 그림 있습니다. 동의각은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긴 각 중에 같은 쪽에 있는 각.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일 때는 각도가 같지만 평행이 아닐 때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그림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막곡지각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4개의 각 중에서 마주보는 각. 그래서 색칠해 놓았고요. 외각, 다각형의 한 변과 그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그래서 내각과 외각의 합은 180도야 라는 거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그림 3-36에 2와 4, 1과 3 막곡지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림 3-52 같은 경우에 두 직선에 평행이 아닌 선을 그었습니다. 1번과 5번 동의각인데 각도가 같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수학 교과서의 일부입니다. 잘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사귀는 직선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두 직선이 사귀면 4개의 각이 생긴다. 옆에 3-36 보시면 됩니다. 각 1, 3, 각 2, 각 4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막곡지각 얘기하는 건데요. 두 직선이 사귀었을 때 생기는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각을 만문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막곡지각을 만문각이라고 하나 보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생각하기. 그림 3-37에서 각 2와 각 1 그리고 각 2와 각 3 합하면 당연히 180도겠죠. 각 1과 각 3이 같은가? 서로 막곡지각이니까 마주보는 각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해보기. 두 직선 A와 B를 긋고 3-52를 보면 됩니다. 이 직선이 사귀는 직선 C를 그으시오. 그래서 두 직선이 있고 한 직선을 이렇게 만나는 C를 그으시오. 이때 생기는 각들의 그림과 같이 1, 2, 3, 4, 5, 6, 7, 8 번호를 매기고 각들의 자리를 보시오. 기억, 각 1과 각 5, 각 1과 각 5는 동의각에 해당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각 2와 각 6 마찬가지, 각 7과 각 7 그냥 그랬고요. 각 3과 각 7 그리고 각 4와 각 8 동의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각 3과 각 5 또 각 3과 각 5, 각 4와 각 6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기억의 각들은 같은 자리각, 기억 1번과 5번 같은 자리각 동의각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니은의 각들을 엇각이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용어, 북한 교과서의 밑줄 친 말에 해당하는 남한의 용어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보기는 내각, 동의각, 막곡지각, 외각 중에서 위에 나와 있는 만문각과 같은 우리 용어는 막곡지각, 같은 자리각은 동의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을 먼저 제시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쓰인 사귀다의 의미가 무엇일지 모두먼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냥 추측해서 적습니다. 만나다 또는 교차하다의 의미일 것이다. 세 번째, 1과 2의 활동을 하면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관해 알게 된 점을 모두먼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모두먼이 없으니까 각자 생각해보고 적습니다. 동질성 비슷한 성질, 이질성 다른 성질, 질적으로 적게 된다면 남북한의 언어는 어휘나 맞춤법의 차이가 있지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걸 알았다.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위에 걸 적으시면 되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 두 번째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어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수학 교과서에 쓰인 용어와 같은 전문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러분 어떨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갑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겪은 일을 재구성한 만화를 보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만화에서 선생님이 승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까닭을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만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교무실에 온 승희. 승희야, 학교 생활에 적응이 좀 됐니? 네, 선생님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렴.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선생질을 하고 싶어졌어요. 이 선생질이 걸리는 거죠. 선생질이 한번 밑줄 쳐보시겠습니까? 승희의 선생질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또는 당황했지만 승희에게 남한에서 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남북한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남한에서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직업이나 직책을 비하하는 데 쓰이는 전미사라서 선생질, 준사질, 목수질, 회장질 그러면 그 직책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남한에서는 질이 직업이나 직책을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비하하는 뜻 없이 직업 명사 뒤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전미사다. 그래서 북한은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화입니다. 다음 만화에서 정윤 씨가 남한에서 생활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확인해 봅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인 정윤. 정윤 씨, 거기 클립 좀 주시겠어요? 네, 클립이요? 네, 거기 다이어리랑 볼펜 사이에 있는 거요. 다이어리? 볼펜? 왜 당황하는 것 같으신가요?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중국에서 저희 대학원을 온 나이 드신 약간 중국에선 교수를 하고 있다는 분을 봤어요. 그분 나름대로는 우리말을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채치원에 대한 한시 연구도 하였고 그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말씀하시는 게 뭐였는가 하면 우리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 우리말 속에 외래어가 영어가 너무 많아서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말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판이며 사람들의 그 대사 속에 그 외래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간판을 둘러보아도 순 우리말보다는 이렇게 섞어서 그 표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외래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너무 일상적으로 외래어를 쓰는 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다듬었잖아요. 그래서 외래어를 많이 안 쓰는데 남한에 내려오니까 너무 많이 써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한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쪽 넘기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막 넘기느냐고 소리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만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다음 만화에서 은주 씨의 말에 상대방이 당황한 이유는 무엇일지 말해 봅시다. 써봅시다. 거래처 사람과 회의를 마친 은주. 은주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자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아, 그게 며칠 후의 이야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그냥 인사차, 식사 같이 해요 한 말인데 남한 사람은 언젠가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는 그냥 인사말 정도로 한 말이었는데 은주 씨는 진심으로 알아듣고 기다렸다고 하니 은주 씨에게 미안해서 당황한 것이다. 그래서 꼭 식사를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인사말로 건넨 건데 그걸 정말이라고 받아들여서 서로 좀 난감했다는 것. 또 인사로 하는 말은 왜 나오는 건가 하면요. 인사말 이거 가끔 우리가 인삿말 그렇게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니 인삿말 니은으로 발음이 났으니까 남한에서 사이시옷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삿말은 사이시옷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혼란스러워 할까봐 선생님이 참고로 인사를 차려 하는 말을 이르는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 니은을 넣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안 쓴다고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적어주었습니다. 1에서 3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남북한이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나 언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기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짝이 없습니다. 예술이나 공연 등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 북한의 생활을 보여주는 책을 통해 언어 문화와 생활 모습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문 규범을 통일할 수 있는 공동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남북의 규정을 적절히 조화하여 통일안을 만든다. 또는 통일교육의 교과 과정 내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어릴 적부터 교육한다. 또는 결의말 큰 사전을 빨리 출판하여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남북한 용어집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보급한다. 2개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쪽 소단원 닫기 우리말 톡톡 확인하고 갑니다. 위에 있는 건 생략하고 우리말 톡톡만 확인할게요. 왼쪽에 있는 단어는 남한말과 다른 북한말입니다. 사다리 타기를 해서 북한말에 해당하는 남한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랬는데요. 나리옷, 교양원, 구름다리, 갑작바람, 육교, 돌풍, 드레스, 유치원, 교사. 사다리 타기 안 해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죠? 확인합니다. 육교는 구름다리, 돌풍은 갑작바람, 드레스는 나리옷, 유치원 교사는 교양원.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 실천하기 다른 듯 같은 말을 찾아라 확인합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어휘 가운데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말들을 찾아 짝을 맞추는 활동을 하면서 북한말을 이해하고 통일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랬는데요. 형태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남한말과 북한말을 조사해서 카드를 만들어보고 짝과 맞추고 느낀 점 나누기라고 했는데요. 그냥 직접 여러분 참고로 형태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남한말과 북한말을 적어줄게요. 남한말 교차로는 북한말 사귐길, 남한말 터널을 북한말 차굴, 남한말 어린이집을 타가소, 남한말 한의원을 고려병원, 남한말 덩크슛을 북한에서는 꽂아넣기, 남한말 노크를 손기척.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도 노크를 손기척이라고 한다는 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우리 말로 많이 다듬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을 에스키모, 젖병은 나비헤엄, 와이퍼는 빗물 닦기, 빙수는 단얼음, 대합실은 기다림칸, 어묵은 튀긴 고기, 떡. 참고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가 의아하신가요? 아이스크림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 보숭이라고 해 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얼음 보숭이가 아니라 에스키모라고 나와 있잖아요.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선생님만 의아한가요? 원래 북한에서 1962년에 조선말 사전에서 아이스크림이라는 표현을 84년판의 백과사전에서 얼음 보숭이라는 말을 순화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보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거부를 하자 할 수 없이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에스키모를 사전에 올렸다고 해요. 조선말 사전에도 사실은 아이스크림과 에스키모 두 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에스키모가 너무 낯설잖아요. 그게 오일 무역회사에서 만들었던 아이스크림 상표가 에스키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표 이름인 에스키모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아할까봐 선생님이 옆에 참고로 북한 사전을 살펴보았을 때 아이스크림을 뜻하는 단어의 변천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다가 얼음 보숭이로 바꿨다가 사람들이 안 쓰니까 할 수 없이 아이스크림이란 말과 에스키모라는 말 두 개를 조선말 대사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적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34쪽의 단원의 마무리 중에서 통일시대의 우리말 부분만 확인하고 갈게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생긴 까닭과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정리해보자.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북 간에 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해야 하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에 꾸준히 무엇을 가져야 한다. 뭐가 들어갈까요? 처음에는 교류, 두 번째는 관심.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뒤에 있는 더 읽어보기 섬세한 느낌을 담은 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개인의 승리. 우리는 잠자리의 유혹을 극복하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날의 첫 번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다른 일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일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성취되기 때문이다.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